안녕하십니까. 휴넷 대표 조영탁입니다. 오늘은 저희 휴넷에서 그리고 제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휴넷 CEO에서 마련한 휴넷 CEO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2025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취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내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업 경영에 있어 위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북하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만 가지고는 그 설명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초북하 시대, 심지어는 초초북하 시대라고 얘기해서 정말 기업 경영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기업 경영에서 위기라는 것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와서 위기가 이제 더 아까 북하 시대처럼 더 불확실해지고 변동성이 더 심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그러면 이 위기가 어느 순간 있었다가 사라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쨌을지 모르지만 미래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수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왕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이번 위기만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수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 위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잘하는 기업과 잘 못하는 기업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라는 것은 잘 대처하는 기업과 그러지 못하는 기업의 차이를 크게 벌일 수 있다. 즉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잘 준비하면 이 위기가 오히려 경쟁사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위기가 상수이면서 이 위기를 정의를 할 때 북하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이 위기가 복합적 위기, 그러니까 어떤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즉 인공지능 때문에 혹은 고금리 때문에 미중 패권 때문에 이런 한두 가지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이번 위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래서 복합적 위기라는 단어를 쓰고요.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이 위기가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항구적 위기, 그러니까 퍼머크라이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적 위기와 퍼머크라이시스, 항구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 위기를 어떻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기회로 바꿀 것이냐가 모든 경영자들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 경영자들 뿐만이 아니라 리더들의 경우에 위기를 바라보고 대처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조는 사막에 있을 때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면 머리를 모래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있으면 언젠가 위기가 지나가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가 너무 심하고 결과적으로 미래 예측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때그때 민기응변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영자들도 있습니다. 일견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내다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에 통찰도 가지고 저희 포럼의 주제처럼 포사이트하는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래를 굉장히 어렵지만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는 기업과 사람들이 미래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면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미래가 산다면 복권을 예를 들면 복권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노력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기업들이, 모든 경영자가 다 따로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년 가을 때쯤에 저희 리더십 연구원 핵심 멤버들과 외부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점점 복잡하고 점점 더 위기가 불확실성이 커질 텐데 이거를 모든 기업들이 따로따로 연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휴넷에서 매년 10월 달쯤에 사업계획 수립하기 바로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하는데 경영자들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미리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포럼, 그런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요. 휴넷 CEO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2025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3가지인데요. 경제 전망부터 시작해서 경영 전략, 마케팅, 인사 조직, AI를 비롯한 테크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주제를 다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우리와 같이 주제를 정해서 연구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포럼을 준비했었고요.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은 경영자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그리고 실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추적 역할하는 기획 담당, 기획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각 부서의 팀장들까지도 이 주제를 하루 정도에 걸쳐서 마스터를 하면 실제적으로 다음 연도 계획 수립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개별로 힘든 노력을 하지 말고 이 포럼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잘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에서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전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연구기관이나 컨설팅 펌에 계신 분들이 잘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1대1대1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총 31개 주제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가지고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포럼처럼 기조연설을 이제 해가지고 경영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필요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을 서울대 송재현 교수하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트랙을 경제 전망에 대한 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트랙, 그리고 미래 소비 트렌드와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사 조직, 생산성에 관련 이슈들,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니까 AI 관련된 기술 트렌드 부분 이렇게 5개 트랙으로 나눴고요. 골고루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주제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역시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불확실성 말고는 경기 침체, 장기적인 경기 침체 부분,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전 세계를 휩쓰는 그 부분과 AI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조연설을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실무자들하고 얘기한 거는 어쨌든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경영 전략의 최고 전문가가 사장님들이나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핵심적인 주제를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할까 그러다가 이제 뽑아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 송재현 교수님을 컨택을 했습니다. 서울대 송재현 교수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경영 전략 분야에서 탑이시고요.
글로벌하게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우리 영문직진하고 송정 교수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김난두 교수님이 이 트렌드 코리아 하라는데, 트렌드 코리아는 사실은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정확히 뜯어보면 소비, 마케팅, 소비 트렌드를 이제 굉장히 잘 연구해서 1년 동안 연구해서 전달해 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곳에 비견될 수 있는 경영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경영자들이 내년 사학계획을 수립할 때 꼭 필요한 패러다임을 정리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부터 계속 같이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송재 교수님과 얘기하는 것은 지금 AI 혁명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지정학 전문 임원들을 다 두고 있는데, 지정학적 이슈들, 그래서 중동 이슈, 뭐 러시아의 전쟁 이슈들, 뭐 미중 패권 이슈, 이런 것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거에 파생해서 생기는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계속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이 오래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패러다임 이슈를 같이 보자 해서 이제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날 기조 발표뿐만이 아니라 A4로 한 50에서 60페이지 정도의 리포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송재인 교수와 송재인 교수님의 그 연구팀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트랙 A에서는 경제 전망인데요.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이 내년에 화두가 뭔지, 이런 거를 내년에 보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국가 예산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국무조정실장을 겸임한 통해서 내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기업들은 그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내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과 한국의 통화정책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중 패권에 따라서 이게 뭐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그리고 트럼프와 그 해리스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각각이 어떤 결과가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로 정리를 했고요. ESG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을 면담을 해보니까 실제로 수출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기업들은 ESG의 특히 환경 이슈들이 우리 수출의 조건들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일반 화두로서는 약간 좀 전성기가 지난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글로벌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올해는 저희가 집어넣어서 경제 전망, 이렇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내다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전략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경제 불황에 따라서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사업 부분, 불확실성 시대 신사업을 어떻게 잘 해야 될 것이냐. 신사업 쪽에서도 뭐 컨설팅 펌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복현 대표가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에서 이런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시너지와 다각화, 뭐 이런 현실적인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많이 전달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략에서 혁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 실리콘밸리나 빅테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더밀크 손재근 대표가 실리콘밸리 소식을 많이 전달해 주는데, 일반적인 소식이 아니라 아예 주제를 픽스를 해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내년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러이러한 혁신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그것들을 한국 기업 경영자들이 미리 내다본다면 내년에 기업 경영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혁신을 우리가 미리 좀 혁신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주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는 나중에 또 AI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022년 11월 30일 날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작년은 AI에 대해서 되게 놀랍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정도였다면,
작년과 올해는, 그 다음 내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쪼개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전망을 계속 보면서 기업 경영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 시대 이런 부분, 우리가 계속 불확실성 대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신사학과 더불어서 M&A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돌파를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ESG하고 연결시켜서 기업의 밸류, 기업 지배구조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와 밸류에 대해서는 서울대 김우진 교수님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밸류과 기업 지배구조는 김우진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정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소비 트렌드인데요. 우리 김용섭 소장이 이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매년 9월, 10월쯤에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세대 변화, 인구 구조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20년 전쯤에 피터 드러커 교수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했는데, 그 인구 구조의 변화가 그동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저출산뿐만이 아니라 시니어 이슈들 되게 많이 나오면서 소위 멀티 제너레이션 이런 부분들 다 복합 세대들이 세상될 때 이게 기업 경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인재 구조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니어 채용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주니어 채용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그 앞으로 10년 안에 베이비부머들이 1000만 명이 리타이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비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멀티 제너레이션 측면, 그 다음에 이 베이비부머들의 리타이어에 따른 그 소비와 유통, 그 마케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영수 교수님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도 AI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AI 시대 마케팅, AI를 활용한 마케팅의 뉴 트렌드, 그리고 이제 고객 경험과 커뮤니티,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지는데 이수인 교수님이 워낙 잘 하시지만 다시 한번 연구해서 이제 할 거고요. 불황, 침체기 시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뚫고 마케팅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 것이냐, 불황시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 최고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굉장히 큰 화두죠. 알리, 테무, 중국 기업들의 침투, 그 다음에 뭐 Q10, TMF 뭐 이런 사태들이 있는데 이런 유통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이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유통 채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게 물건을 잘 만들거나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팔 것이냐 하는 이슈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야에 또 정현순 교수님이 탑이시잖아요. 그런 부분 정리해가지고 내년에 유통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내다보고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인사 조직도 영향을 많이 미치죠. 립박스의 정태희 대표 매년 글로벌 HR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저희 포사이트 포럼 통해서 조금 한 발 빨리 정리해서 저희하고 같이 발표하자고 이제 했고요. AI 시대에 아까 그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 인구 구조의 변화, AI 시대의 변화, 워크포스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또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 뭐 조사일 근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퓨처의 워크포스 어떻게 변화가 갈 것인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에서 AI가 들어오면서 어떤 것이 AI에 대체되고 대체되지 않을 미래 역량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 대체되지 않으려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일과 조직의 미래 약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고요. 이중학 교수님 HR 어널리틱스 인공지능 굉장히 잘 하시고 전문 분야시죠. 그래서 계속 여러 군데 발표하시지만 10월 시점에서 그리고 내년을 바라볼 때 인공지능과 HR 데이터 분석 가지고 글로벌 사례들, 글로벌 데이터 분석들 많이 해주실 거고요. 워퍼 탤런트,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워퍼 탤런트 너무 중요해졌죠.
그렇지만 요즘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게 AI 시대의 생산성, 특히 탑그레이딩, 소수 정예 제도로 갈 수밖에 없고요. 모든 회사들이. 그랬을 때 탑그레이딩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리고 정말 핵심인들 뽑았을 때 리텐션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박형철 전 머서 대표가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무원 교수는 국내 탑 재벌 기업들의 오너분들을 많이 이제 코칭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 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위기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합 위기 시대에 위기극복 리더십,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이무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AI 혁명과 테크에 대한 주제인데요. AI 시대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신동익 팀장이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글로벌 현황, 맞춤형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한국 AI 산업 전망, 그리고 이제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 가장 지금 현장에서 앞서서 가고 있는 이제 기업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I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글로벌 사례, MS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AI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빅테크들이잖아요. 이 빅테크들이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통찰력을 또 조은 교수님이 정리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비슷비슷한 것까지만 AI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씩 각도를 틀어가지고 한쪽에서는 기업에서, 한쪽에서는 학계에서, 한쪽에서는 글로벌에서 우리가 정리해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월 16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총 31개 세션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내년에 대해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 선택권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현장에, 오프라인 현장에 와서 듣고, 현장에 들으는데 옮겨 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라이브로도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현장 참석, 그리고 라이브 현장 중계, 그리고 이걸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나자마자 VOD로, 여기는 1개월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내년 1월 정도까지, 내년 2월 정도까지는 31개를 다 들을 수 있도록 VOD 서비스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송재현 교수님의 5, 60페이지짜리 리포트, 그리고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전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전부 제공해 주는 것을 이제 올 패스를 했고요. 현장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라이브로 이제 현장 들을 수 있고, 라이브에서 다 역시 마찬가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브 끝난 다음에 VOD를 통해서 전체를 다 들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리포트는 PDF로 드리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상품군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정가는 100만 원, 75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은 혜택을 좀 미리 드리자 해서 8월 31일까지는 얼리버드 특가를 파격적으로 40% 할인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최고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파르나스 호텔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히 예측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 자카 달리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프랑스 대통령의 자문도 받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고요. 꼭 그분을 넘어서 저게 하나의 속담처럼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화두에 올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정말 31개 주제, 아주 오랫동안 6개월 이상 저희가 하나하나 다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산학연을 통해서 31분을 저희가 모셔서 어렵게 모셔서 다 이제 라인업을 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품질인데요. 저도 이런 그 글로벌 포럼에 몇 번 연사로 서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품질 관리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연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유명하신 분이고 한 분 한 분 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월 16일 포럼이다 그러면 9월 말쯤에 한 10월 초쯤에 PDF나 이렇게 자료 받아가지고 거의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8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1차 원고를 받을 거고요. 아까 송재현 교수님이 그 전부터 미리 하고 있고 주고받고 있고요. 최소한 3번 정도는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하나하나의 컨텐츠를 또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럼에서 최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제가 정말 잘 선정된 주제여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잘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그 강연자여야 되고요. 그 강연자 분들이 하나하나 훌륭하지만 저희 이 포럼 실무자들이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또 끌어올려주면서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만족할 만한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제가 책임지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그리고 강연해 주신 분들하고 같이 마련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포럼을 통해서 내년을 정확히 내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본부가 여러분 팀이 이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이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확실하게 다른 그런 성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거,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